해설을 하는 게 뭐 말이 안 되긴 한데 일단 해봅시다. 언급을 할 만한 문제는 일단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건데 해설이랑은 좀 다르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은 그냥 한 두 줄 만에 이게 답이 나왔을 거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걸 여러 번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될 거야. 자, 이걸 목적을 보셔야 돼. 수열에 대해서 A에 2n하고 그 다음에 2n 더하기 분리가 돼 있지. 홀짝이 분리가 돼 있으면 기본 아이디어는 합친다야. 분리되어 있으면 합친다. 합쳐져 있으면 찢어낸다. 자, 밑에서 보니까 16번째 항에서 31번째까지를 합친 게 50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A25를 구해야 돼.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SN에 대한 얘기죠. SN에 대한 얘기. 자, 일단 합쳐봅시다. 이걸 합칠 때 이 표현을 SN으로 살짝만 표현하면 S의 31 빼기 S의 15 이렇게 되지. 이게 50이라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일단 합쳐볼게. A의 2n이랑 A의 2n 더하기 1, 2, AN 더하기 3. 자, SN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다 시그마를 붙입니다. 시그마를 붙이는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돼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n을 집어넣고 1에서 n까지를 넣으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짝홀로 움직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2부터 들어가. A1이 빠져요. 그래서 S에 2n 더하기 1에서 A1을 하나 빼줘야 되고 요놈은 SN이 되고 이건 3n 이렇게 되겠지. 됐죠? 뭐 별로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러고 났더니 봐라.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를 다시 쓰면 S의 2n 더하기 1 빼기 SN이 A1은 모르고 A1 더하기 3n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다가 31, 15니까 15 집어넣으면 딱 맞아 떨어지죠. 여기다 15를 집어넣으면 딱 맞아 떨어져. 그럼 15를 집어넣으면 45가 되고 A1 더하기 45가 50이 되면서 첫 번째 항을 좀 가볍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제 너희들이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봤을 텐데 이게 문제 푸는 방식이 완전히 그냥 비슷하게 보이는데 완전 달라진다 그래서 한지 오래돼갖고 공부한 지 오래돼갖고 까먹었을 것 같은데 이게 SN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얘를 항별로 따고 들어가면서 뭐 첫 번째 항부터 다 이제 구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해설은 근데 이제 첫 번째 항부터 계속 이제 나열해갖고 아마 푸는 형태를 보여줬는데 내가 쓴 해설이 아니라서 그래. 요거는 다른 이제 분이 해설을 써갖고 나는 요걸 의도한 건데 내 해설은 없어져갖고 뭐 어쨌든 요렇게 의도한 겁니다. 그 기출문제 요런 스타일 문제 많이 있어요. 자, 요것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뭐 13번은 잘 따지시면 되고 14번은 이건 진짜 좀 잔인한 문제인데 계산이 너무 많아갖고 14번은 자, 이거 그냥 열심히 계산하는 게 이제 방법인데 사실은 이게 되게 유명한 도형이야. 수능에도 결국엔 나왔었고 뭐냐면 여기에 대한 성질이 막 엄청 많아요. 이게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거든?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한 칸 오른쪽을 하나 더 붙인 거잖아. 이거 봤지? 수능 문제? 도형 문제 중에서 이게 너무나 유명해서 사실은 이게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그 수능 특강이랑 뭐 수능 완성 거기서 요거 비슷한 이제 그림 계속 나왔었어. 근데 사실 수능에 뭐 정작 뭐 어렵지 않은 문제로 나와서 다들 가볍게 풀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삼수생들한테는 이런 것들 수업을 하는데 자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도형이거든. 그래서 되게 이름이 있어 이 도형 자체가. 여기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여기 세타로 봅시다.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이게 등차 수열을 생각하면 좋은데 여기 길이가 3개가 주어지거든. 2b분의 a 더하기 c가 내가 이런 공식 외우라고 한 적 없잖아. 근데 그냥 한번 그냥 보기만 해봐. 그 다음에 이 m이라고 하는 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로 b제곱 등비수열 느낌으로 b제곱 빼기 ac인데 이거 한번 증명만 한번 해줄게요. 이거 물었는데 계산만 해야 돼갖고 뭐 방법이 내가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
자, 수능 문제에서는 딱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이제 하나가 더 붙여졌는데 요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코사인 제곱 픽셀하고 왼쪽 삼각형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세타. 또 하나 오른쪽에서 또 씁니다. m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2bc 코사인 세타. 자, 이게 같다라고 해볼게. 같다 하면은 b제곱 없어지고 넘어가면서 a 더하기 c a 빼기 c 요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2b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로 묶고 그 다음에 a 빼기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이 2b분의 a 더하기 c 마치 등차 중앙 같은 이런 그냥 뭐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근데 하도 많이 나와서 나도 이거를 내가 아는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공식을 만들어서 막 애들한테 막 외우라고 시킨 거야. 근데 그 하필 그 해에 이게 수능 문제로 나왔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서 사실은 임팩트가 없었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로 나왔으면은 지금쯤 막 유튜브 같은 데 막 떠돌고 있을 텐데 뭐 하여튼 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코사인 세타가 2b분의 a 더하기 c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은 이렇게 없어지면서 m제곱이 b제곱 빼기 ac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거를 한번 연습만 해보라고 그냥 넣는 건데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게 길이가 지금 다 같은 상황이고 여기 세타 여기 길이가 2 여기 a u b 여기 뭐 m 이렇게 해서 그냥 연립해보세요. 한번 연습만 해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m제곱은 a제곱 빼기 12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서 다시 보면은 6제곱 빼기 a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세타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여기 두 개 곱해서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2a분의 8 여기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푸는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연립해보세요. 이게 뭐 수능에 나온 거를 확장을 이제 한 문제인데 별 의미도 없고 계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1회차가 계산이 많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 겁니다. 뭐 이런 공식을 외울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근데 이게 공식을 외웠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당연히 저 도형이 나왔을 때 대박 난다. 단점은 뭐냐면 도형에 대한 분석력이 떨어져요. 외우면 공식을 분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강요는 하진 않는데 그냥 뭐 요 정도 알려줄게요. 15번은 뭐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요거를 풀면은 오늘 수업이 다 끝날 것 같아갖고 방법만 알려줄게. 15번은 이것도 너무 잔인해 문제가 너무. 근데 작년 6평인가 재작년 6평인가 나 지금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잔인한 문제가 한 번 나왔어요. 이렇게 케이스 분리를 막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자 일단 봅시다. 분석부터 해볼게요. a(n) 더하기 1이 2배를 하거나 언제? 8보다 작으면 2배를 하래. 그 다음에 빼래요. 언제? 크면. 그럼 이것도 느낌은 어때? 계속 커지지도 못하고 커지면 적당히 또 빼야 되고 작아지면 2배 하고 그러니까 커지다 작아지다 이런 형태가 되고 밑을 봤더니 주기성이 있대. an이 an 더하기 3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n의 최소값이 3이 돼야 된대. 그럼 이 얘기는 이제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A2랑 A5는 같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기성이 3부터 나타나는데 3과 6은 같아져도 돼. 근데 2랑 5는 절대로 같아지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A1하고 A4도 같아지면서 이 주기성이 발생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요 주기성에 대해서 어쨌든 따져야 되는 상황이야. 그 주기성이 3 이후부터 3, 4, 5, 6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애를 풀다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3과 A6이 같아지는 걸 가지고 이게 근거죠. 얘를 기준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부터 밀고 가면은 뭐 첫 번째 항 모르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A3에서 A6까지를 밀고 가야 돼요. A3, A4, A5, A6까지 이렇게 같아지도록 가야 됩니다. 모르니까 M이라고 나요. M으로 세팅을 해서 이제 펼쳐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 케이스를 나눠야 돼. 여기다 쓸게. M이 8보다 클 때, M이 8보다 작을 때. 그럼 위 아래로 나눠지면서 바뀌었네. M이 8보다 작을 때 보통 이제 요 라인을 그래도 맞춰주는 게 M이 8보다 클 때 8보다 이렇게 큰 상황이 되면은 작아지면 2배를 해서 2M이 되고 얘는 M 빼기 4가 되죠. 자, 여기서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 해줘야 돼. 여기까지 쭉 가줘야 돼요. 범위를 나눠주면서.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또 해볼게. 뭐 이거는 이제 설명만 해줄게. 여기서 다시 M 빼기 4가 8보다 크냐 작으냐. 그러면 M 빼기 4가 8보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M의 범위에서는 여기서 8보다 큰 걸로 시작했으니까 8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이런 범위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M이 12보다 큰 범위 이렇게 놓고 위아래로 또 다시 나눠주죠. 2배를 하면 2M 빼기 4가 되고 그러면 M 빼기 8이 되고 또 해.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풀 수가 있어요. 다시 또 갑니다. 여기에서 이 2M 빼기 4라고 하는 애가 8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작을 때 12가 되니까 M이 6. 그럼 이쪽은 없어요. 2M 빼기 4 쪽에서는 얘는 나오질 않고 이 범위가 위로 가는, 그러니까 다시 할게. 이쪽으로 가는 상황이 위쪽 거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2M 빼기 4가 8이 되는 상황이면 넘기면은 2M이 12가 되니까 6보다 작은 상황이 돼야 되는. 근데 여기 전제가 이 상황에서 왔으니까 위쪽은 갈 수가 없고 이거는 아래쪽으로 와서 4M 빼기 8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8보다 큰 상황. 2M 빼기 4가 8보다 큰 상황. M이 6보다 큰 상황이 돼야 돼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애가 얘랑 같아져야 돼. M과 4M 빼기 8이 같아져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 3M이 8이 되니까 M이 3분의 8이면은 이거 안 되죠. 여기서는 나오지가 않네. 범위가 맞지가 않아.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 이거 맞나? 나도 이거를 한 3번 풀었거든? 3번 풀어서 답이 다 틀렸어.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다 따져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12보다 큰 범위로 봤을 때 다시 요게 이제 8보다 작은 여기 8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M은 다시 노란색으로 할게. M이 12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을 때 그럼 M이 16보다는 클 때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한데 뭐 어쨌든 해봅시다. 2배를 해서 2M 빼기 16이 되고 얘가 M이 되려면 M은 16 이거 되네요. M은 16 있어. 이 범위에 딱 들어갑니다. M이 16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뭐 M 빼기 또 4가 되면 12가 되는 거고 이게 뭐 같아질 수가 없죠. 이쪽엔 없네. 이상한데 이 위쪽에서 뭐 나와야 되는데 잘못 푼 것 같아요. 아마 위쪽에서. 그럼 M이 16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다시 가야 돼. 여기서 A3에 대해서 16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A4, A5, A6은 자동으로 나오거든. 이게 16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머지들이 다 나오지. 그러니까 12 나오고 저기서 8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기성을 띠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자동으로 주기성을 띠게 되는데
A2, A1 이쪽을 또 찾아줘야 돼. 이걸 또 찾아주면 16에 대해서 또 나눠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8이 돼서 들어가면은 24인가? 8. 여기서 이렇게 주기성이 다시 또 떠버리죠. 이렇게 떠버리고 여기서 16이 다시 되면서 주기가 3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이게 위배가 돼.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쪽에서 이제 첫 번째 항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M이 3개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여기서. 그 과정이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행히도 수능에서는 이 정도까지 케이스 분류가 나오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유평에서 실험적으로 들어갔냐면 유평에서 이걸 딱 내 이 정도 난이도를 내. 그럼 애들이 당연히 많이 틀리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또 수능에 이런 문제 난이도를 낮춰서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유평에서 막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더 어렵게 공부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시면 안 되고 6평에서 어렵게 나온 문제는 좀 쉽게 공부하고 6평에서 쉽게 나온 소재들이 있어. 뭐 지수로그 함수가 좀 쉽게 나와서 그럼 이제 쉽게 나온 문제는 6평에서 애들이 많이 맞췄을 테니까 이건 조금 난이도 올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수능에서 난이도를 확 올립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수능날 다 털려. 그래서 그런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이제 그거는 이제 여름방학 때밖에 안 돼요. 6평이 나와야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하여튼 뭐 됐고 20번은 이건 뭐 나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근데 20번이 너희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야. 왜 중요하냐면 계산 능력을 묻는 문제라서 이거를 꼭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는 것부터 이제 뭔가 버벅댔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직선 더하기 직선은 직선이에요. 그치? 직선 더하기 직선은 직선. 이거 1학년 때 이런 거 많이 그리지. 뭐 예를 들어서 x 빼기 1 더하기 뭐 이런 것들 그릴 때 어떻게 해? 포인트만 딱 집어넣고 점 찍어갖고 띡띡띡 직선으로 연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과 3에 대한 1에 대한 점 찍고 2에 대한 점 찍고 그냥 대충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려요. 얘네도 직선 대 직선이니까 뭐 나눠도 되고 뭐 사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직선이 됩니다. 2분의 1에서 꺾여서 이건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고 얘는 상수 함수가 돼요. y는 k 더하기 2분의 1 이것도 뭐 다 쓰면은 k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걸쳐지는데 여기 사이에 있는 면적을 구하래요. 와 진짜 여기를 구하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팅을 잘 해줘야 되는데 만나는 점을 여기를 이제 알파로 다 풀어줘야 됩니다. 대칭이 될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뭐 여기도 베타로 세팅을 해요. 이렇게 베타로 세팅을 해서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도 좋고 아니면 방정식이어도 좋고 그냥 막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일단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x제곱에다 넣으면은 알파 제곱이 되죠. 첫 번째 얘가 여기 이제 이 높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k 더하기 2분의 1. 그다음에 두 번째 베타도 집어넣어요. 그럼 베타 제곱을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2베타 더하기 k 빼기 2분의 1. 왠지 빼주고 싶지 k를 없애면서 그럼 이제 알파 베타의 관계가 나오거든. 요거를 빼주면 알파 제곱이 여기서 더하기 1이 돼서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아니다 빼기 2베타 뭔가 좀 이상한데? 뺀 거니까 이렇게 뺐으니까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더하기 이렇게 돼요. 요거를 뭐 어쨌든 열심히 연립을 하셔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알파가 베타 빼기 1이 되는 경우랑 알파가 1 빼기 베타가 되는 경우. 근데 이 상황은 이제 안 되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거든. 이 상황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인데 알파랑 베타는 전부 다 2분의 1보다 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거는 안 되고 알파랑 베타의 차이가 1이다. 여기 차이가 1이 된다. 이 정도 인식하시고 여기서 또 한 번 또
이제 면적에 대한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가 4분의 9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조금 더 낫죠. 이만큼 2차 함수 면적 공식에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빼는 걸로. 그래서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 간격이 이제 베타 더하기 알파가 되지. 베타 더하기 알파의 세제곱에서 이 삼각형 요 밑변이 2알파야. 2분의 1 곱하기 2알파 곱하기 높이가 이 높이에 뺀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알파 제곱에서 베타 제곱에서 알파 제곱 뺀 게 높이가 되겠지. 여기 높이가 베타 뺀 거랑 알파. 여기 잠깐만. 2분의 1까지네. 여기 2알파가 아니네. 여기 알파에다가 2분의 1 더한 상황이 돼야 되는 거지. 2분의 1 더하기 알파. 그럼 여기에서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이 하나가 또 더 나옵니다. 그거를 찾아요. 이게 사실은 성질을 이용하면은 있어. 근데 이 성질을 쓸 수가 없는 게 너희들이 이걸 알려줘도 이게 시험 때 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1이 되는데 참 이게 이런 거 기억나요? 근데 이게 알려주고 싶지는 않아. 왜냐면 이걸 어차피 알려줘도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등간격이 됐을 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합친 게 이 기울기가 되는 게 있거든. 평균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이제 2차 함수가 조금 비틀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간격이 같아. 여기 기울기 0, 여기 기울기 2, 이 기울기가 1이 돼. 기울기 1인데 이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 같아지는 점이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이 아마 2분의 1에서 그러니까 x제곱을 됐다. 하지 맙시다. 하면 더 혼란스러워져. 아니 이거는 하지 말고 그냥 계산 능력을 키우세요. 이 문제는 그냥 계산이야. 계산.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다고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자, 22번 갑시다. 22번. 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난이도가 상당히 있지만 결국 이것도 잘 찍으면 또 돼요. 잘 찍는다는 게 이제 뭔지 한번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한 함수 gx가 절대값에다가 tx 이렇게 직선을 뺀 형태야. 자, g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대. 요 놈은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고 요 놈이 이제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꺾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f1이 0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첫 번째 이게 가조건에서 나오는 거. 가볍게 보시고 그냥 미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근으로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gx가 이게 어렵지. 나에서 자, gx가 x는 k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가 ht. 자, 이게 개수인데 언제? 극대 극소의 개수야. 그러면 대충 이게 3차 함수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극대 극소가 되든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네 개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는 뭐 어쨌든 0, 1, 2, 3, 4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h 일단 t가 h0과 일단 같은 이걸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t 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0 이렇게 되는 거고 대충 이제 3차 함수를 찍어야 돼요. 3차 함수를 대충 그려서 꺾어 올려야 돼. 얘네들이 어떻게 그려질까? 그럼 3차 함수에 대해서 이거 근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근이 3개일 때, 2개일 때, 하나일 때로 원래는 이제 타고 들어가야 되지. 근의 개수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그래프 하나를 대충 그려서 일단 따져봅니다. 이걸 뭐 그냥 다 그려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이런 애 해볼게. 이런 애. 얘를 기준으로 가면 여기서 근을 줄이는 것도 편하고 근을 늘리는 것도 편해. 이게 가장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답인데 이걸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여기가 1이야. 이게 fx 그리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찍으면 이렇게 된 게 이제 gx
x의 아니, 절대값 일단 fx고 거기에 t가 0을 집어넣으면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절대값 fx가 나오죠. 여기서 극대극소의 개수는 1개, 2개, 3개입니다. 됐죠?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3개가 되는 거야. 물론 이제 개형마다 h형의 개수가 다 달라질 수 있어. 자, 일단 이걸로 가봅시다. 3개.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과 t와 f 프라임 h형은 우리는 3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범위랑 이렇게 되는 범위가 같아야 되는데, 자 이제 미분을 해볼 거야. 미분을 했을 때 극대극소 따지려면 우리 뭐 이렇게 따지면 되죠. 아 근데 이놈이 좀 불편한데 그냥 이렇게 쓸게. 이렇게 빼기 t 이렇게 보면 되지. 극대극소를 따지는 거는 이거는 0의 근을 따지는 겁니다. 됐죠? 이거 따질 수 있어. 우리 요 비슷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절대값 f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빨간색에 대해서 도함수 그리면 되는 거야. 빨간색에 대해서. 아 이게 힘들면 흰색에 대해서 도함수를 대충 그려서 적당하게 이제 뒤집으면 돼. 자 해볼게. 아 이게 좀 공간이 좋진 않은데. 자 요렇게 일단은 이제 요 흰색에 대해서 먼저 그려볼게. 흰색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흰색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여기 1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뒤집힙니다. 그럼 당연히 이 빨간색에 대한 도함수는 이렇게 뒤집어주면 되죠. 이렇게 뒤집어주면 되고, 이쪽에 대해서는 1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원래 함수랑 같아지니까 이건 원래 있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러니까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돼요. 여기서 불연속이네. 어쨌든 여기랑 여기가 뭐 당연히 간격은 같겠죠. 자 여기에다가 t를 걸어줘야 돼. 여기다 t를 걸어줘서 근의 개수가,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 3개가 떠야 됩니다. 자 상황은 이렇게 돼요. 아무리 봐도 이게 근이 2개밖에 안 보이는데요 하면 안 되고, 자 여기에서 여기 1을 기준으로 1의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1의 왼쪽의 함수값과 1의 오른쪽의 함수값이 부호가 바뀌어버렸지. 그래서 여기서 극소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요 점은 극소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요런 점도 극대극소가 나오는 점이야. 그래서 근이 하나, 둘, 3개가 돼요. 이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f'3까지 가야 되는데 f'3이 지금 자 여기가 1이야. 1이고 대충 뭐 여기 3이 한 이 정도 되겠죠. 3 이렇게 되는 함수값 t가 봐봐 요거 t가 되는 거야. 하나 둘 3개. 그럼 여기까지 t가 돼야 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 돼요.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따져줘야 되거든. 그게 어려워. 그게 제일 어려워. 근데 이게 이제 여기 꼭지점이잖아. 꼭지점과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자, 이렇게 한번 볼게. 3차함수 이게 상식이긴 한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또 할 일이 많네요. 자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 절대값으로 비교하면 여기가 기울기가 더 커. 이게 3차 함수의 성질이거든. 이거를 자 그냥 값을 집어넣으면은 뭐 알 수는 있는데 이 성질은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뭐 가끔 판정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자 그냥 이렇게 해볼게. A, B, C, K, F, X는 그냥 최고차 1로 갈게요. X 빼기 A 그냥 증명만 간단하게 해볼게. 자 이렇게 해서 미분을 합시다. 지금 뭘 따지려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기울기랑 절대값이 어느 게 큰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야. 자 미분하시면 x 빼기 a에 x 빼기 b, x 빼기 b에 x 빼기 c, x 빼기 c에 x 빼기 a. 자 여기에다가 x는 b를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b 빼기 c에 b 빼기 a가 되고, 여기다가 c를 집어넣으면 여기 기울기지. c를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요. c 빼기 a에
C 빼기 B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F'C랑 F'B를 두 개를 더해주는 게 좋아요. 얘는 이 자체적으로 음수를 가지고 있고 얘는 양수거든. 그럼 얘네의 부호가 0보다 큰지 같은지 0보다 작은지 이걸 판정하면 되는 거거든. 절대값을 비교할 때. 그래서 두 개를 더해줘. 같은 인수가 있지. 여기 있지. 그 C가 크니까 C 빼기 B로 씁시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바꿔서 A 빼기 B라고 쓰고 C 빼기 A로 쓰면서 A가 없어지고 C 빼기 B가 다시 나와. 그럼 C 빼기 B의 제곱이 되죠. 이걸 두 개를 뺐더니 아니 두 개를 더 했더니 얘네가 항상 0보다 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도 3차 함수가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선을 쭉 걷을 때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비율에 대한 그림을 기억하면은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하게 인식이 돼요. 3차 함수에서 여기다 선을 그어. 얘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얘는 천천히 내려오잖아. 한 칸 갈 때 이만큼 올라가고 이건 반밖에 못 내려온단 말이야. 반밖에 안 내려오고 여기는 이제 다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기울기랑 여기서 기울기가 이쪽 좀 더 크다라고 인식이 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변곡점의 기울기란 말이야. 변곡점의 기울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쪽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기울기보다 이쪽은 기울기가 더 커질 거고 얘네 기울기랑 요 기울기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보다 여기가 크단 말이야. 같거나 큰 상황이 되는데 뭐 어쨌든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더 커지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계산을 해보세요. 자, 어쨌든 얘는 개형은 아니니까 다시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를 1로 잡고 1에서 뚫고 이렇게 되는 애를 fx로 잡아볼게. 자, 그럼 다시 절대값 fx가 되고 얘를 가지고 도함수를 그려보면 자, 이 빨간색에 대해서 여기 1을 기준으로 들어갈 때 1보다 작은 쪽은 뒤집는 거야. 그러니까 흰색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뒤집으면 돼요. 여기를 이거를 이렇게 요게 이제 요게 절대값 fx 미분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t를 걸어줍니다. t를 걸어주면 그러니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 기울기가 항상 뭐 여기가 이제 붕 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까 얘기를 한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1에서 여기 3 정도가 돼서 f' 3까지 f'3의 위치가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t가 이렇게 걸리면은 한 개, 두 개, 여기서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가 경계죠. 여기가 경계니까 3의 위치를 여기로 잡아줘야 되겠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축이 x는 2가 되는 상황으로 여기가 1과 3의 가운데 이렇게 3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경계로 요 밑으로 들어가야 이제 근이 3개라기보다는 이제 부호가 바뀌는 3개가 발생을 합니다. 하여튼 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좀 고전적인 관점에서 22번을 난이도를 이렇게 냈어요. 작년 6평은 되게 쉬운 문제 나와서 22번에 너희들이 아마 그 매일해 풀어봤으면은 거기 나왔을 텐데 자,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중에서 미적분 중에서 29번 스타일이 6평에 나올 가능성이 무지 높아.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법이지. 음함수 미분법 이거 질문이 안 나와서 그냥 일단 넘어가는데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30번 스타일도 6평에 뭐 3점짜리가 됐든 4점짜리 뭐 고난이도 문제가 됐든 무조건 나옵니다. 30번 스타일도. 이것도 약간의 숫자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 풀 수 있어서 잘 만들어졌어요. 30번. 그래서 아직 못 풀어본 사람은 꼭 풀어보시고 29번 스타일을 사실은 이제 특강 형태로 잡아갖고 이거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나와서 자 일단 급한 대로 2회 갑시다. 2회
자, 2회 질문 번호를 얘기해보세요. 2회는 1회보다는 조금 쉬운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게 묵직함이 좀 달라갖고 난이도가 어쨌든 있어요. 자, 질문 번호를 얘기하세요. 15번? 15번. 15번. 또 21번. 21번. 오케이. 22번. 또 14번. 14번. 내가 봤을 때 이 14번이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수험수들 중에서. 근데 뭐 그냥 노가다 하면 나오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또 있어요? 이 정도? 왜 미적분에 대한 질문이 없지? 미적분 안 풀어봤나? 아니면 너무 잘 풀어서? 아니면 시간이 어차피 미적분까지 도달을 못해서 그런가? 자, 일단 또 해봅시다. 일단 14번부터 들어가 보죠. 14번. 자, 이게 너무나 진화된 이제 문제야. 그러니까 비슷했던 문제들은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진화를 시켜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에 나올 문제 스타일이긴 한데 뭐 앞으로 한 5년 뒤에 뭐 나올 것 같은 그런 형태 문제예요. 너무 나갔어, 사실은.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사고력 자체가 진화를 거듭해. 뭐 우리 수능 문제들 보면은 매년 문제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거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t가 1보다 큰 상황이네요. t가 1보다 큰 상황에 정의역에 대해서는 뭐 t의 8분의 1에서 x가 a의 t까지. 자, 이거인 함수 fx가 로그 2x 절대값 이렇게 들어갔어. 자, 얘의 최대값을 생각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꺾인 이런 상황이 되고 이제 구간이 이제 좀 적당하게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고 얘는 t가 1보다 크니까 이건 1보다 작은 상황이고 얘는 뭐 1보다 큰 상황이 확정이 돼 있죠.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적당히 한 이쯤에서 뭐 t의 8분의 1 그다음 여기가 뭐 a의 t 뭐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이게 이제 최대값으로는 얘가 이제 읽혀지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뭐 요 구간이 바뀌면서 얘가 이제 커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최대값은 요놈 아니면 요놈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 정도는 이해되죠. 얘는 감소 구간, 증가 구간 중에서 얘가 최대, 요 구간 중에서 얘가 최대, 요 구간 중에서 얘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값을 집어넣은 상황. 그러니까 이제 값을 집어넣을게 요거를 로그 여기에다가 그러면 요 값은 t가 내려오면서 로그 2의 a 요건 숫자가 되고 t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고 요 값으로 들어가는 애는 그냥 8을 집어넣으면 8에 로그 2의 t가 돼요. 음수인데 요거 마이너스로 벗겨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랑 요 놈 둘 중에 하나 중에서 큰 놈을 찾아줘야 돼요. 큰 놈. 그러니까 이게 t가 바뀌면서 바뀌는 값들이니까 이걸 이제 함수로 해석하는 거야. 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직선과 로그 함수에 대한 걸로 이 함수 두 개를 그려서 큰 거를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로그 함수니까 그냥 그려요. t축에 대해서 대충 1을 지나갈 거고 로그 함수를 뭐 이렇게 그립시다. 8의 로그 2의 t라고 하는 함수로 인식을 하고 요건 원점 지나는 직선이죠.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 다음에 뭐 t라고 하는 애는 1보다 큰 거니까 뭐 어쨌든 1보다 큰 범위에서만 따지면 여기는 의미가 없고 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만나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투기 때문에 아니 수원이기 때문에
지수로그 함수랑 직선이 나왔을 때 이게 접하는 상황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미적분에 들어가는 거고, 일단 수 1에 대해서는 접선을 못 만들어, 초월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영역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이걸 접선을 생각하고 그런 거는 조금 오바야. 자, 어쨌든 만나는 점이 있고 이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하는 거야. 큰 거를 선택하면 여기 만나는 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가 크니까 이 함수가 선택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얘가 선택이 됐다가 이쪽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직선이 선택이 되는 이런 함수가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둘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하는, 이제 뭐 굳이 이름 붙이면 맥시멈 함수라 그래요. 이 두 개 함수 중에서 큰 놈을 선택하는 맥시멈 함수. 자, 근데 다시 이제 문제를 볼게. 여기서 부등식 GT라고 하는 애가 GT. 그러니까 최대값을 GT라고 했으니까 이 빨간색이 GT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 함수에 대한 얘기가. 그다음에 요 놈이 이제 BT 더하기 C. 또 직선이죠, 직선. 여기 이미 직선이 있고 얘가 또 직선인데 직선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크게 되는 t의 값의 범위가, 이 t의 범위가 이걸 만족하는 애가 k에서 k 플러스 12 또는으로 들어가서 또 k 플러스 12보다 크다. 이게 k 플러스 12가 지금 중복해서 들어갔는데 이 k 플러스 12는 안 들어가고 얘보다 큰 애는 또 되고 여기 k 사이에서 여기까지는 또 되고, 하여튼 이상한 놈이에요, 요 놈이. 그러니까 요 놈에 대한 해석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면은, 뭐 이게 그 그래프와 그래프 해석에서 우리 뭐 이거 항상 하던 거 있잖아. 수능 5점이라고 했죠. 수능 5점. 수능 5점에서 첫 번째가 교점에 대한 얘기였어요. 교점. 근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랑 얘가 꺾여 있는 여기나 여기가 되게 중요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시면, 여기가 대충 뭐 k 플러스 12고 여기가 대충 k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찍어봐요. 교점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프와 그래프의 해석에 있어서 이 점은 뭐고 이 점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이게 대충 교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월함수 문제가 되면 접선으로 만들어서 접점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은데 수원에서는 초월함수에 접선이 나오지 않으니 교점으로밖에 못 가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대충 k랑 k 플러스 12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여기다가 직선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직선 BT 더하기 C라고 하는 애를 이게 GT보다 이렇게 작은 애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여기다가 이제 직선을 막 넣어봐야 돼.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1보다 큰 모든 구간에서 다 성립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을 요놈 빨간색보다 아래쪽으로 놔버리면은 이게 성립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일단 여기 k 플러스 12가 도대체 뭐지? 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일단 잡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k 뭐 이게 결론은 k가 아니긴 한데 이렇게 볼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직선 BT 더하기 C야. 여기서 만났어.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GT가 큰 범위는 여기랑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또 포함이 안 돼. 그런 상황을 이제 인식을 하면은 여기가 K 더하기 2가 된다라고 잡아낼 수 있어요. 귀리법을 쓰는 거지. 이 직선을 뭐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분명 크로스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뒤쪽 부분이 다 포함이 안 되는데 얘는 이 뒤쪽 부분이 다 포함이 돼야 되고 동시에 여기서 뭔가 희한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희한한 일이 교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방정식을 이제 쓰시면 돼요. 방정식.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났으니 교점에 대한 식만 만들어내면 돼. 자, 그 다음에 잠깐만. K라고 하는 애가 T가 K보다 크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요 점으로 K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K로 넣고 여기 K 더하기 2가 아니고 10이지 12 이렇게 세팅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죠. 이 점을 지난다가 핵심이에요. 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이제 요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그다음 직선을 지워버렸네. y는 여기다 다시 쓸게. y는 8 로그 2의 t와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 로그 2의 a에 대한 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인데 일단 첫 번째 k 플러스 12라고 하는 애는 여기 교점 입장에서 얘랑 얘의 교점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로그 2에 k 더하기 12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로그 2에 a에다가 k 더하기 12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또 요거는 또 이제 요 bt 더하기 c에 대한 직선이 되죠. b에다가 k 더하기 12 더하기 c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걸 또 집어넣으면은 k 값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거는 t가 k 더하기 12일 때, 이건 t가 k일 때. 그 다음에 k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건 이제 곡선하고 bx 요 사이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8의 로그 2의 k가 b k 더하기 c 넣어야 되는데 이 자체로 풀리나 이게? 밑에 식이 하나 더 있구나. 여기 밑에 식의 조건에 g의 k랑 g의 k 더하기 12가 48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g의 k라고 하는 애는 요 값이지, 요 값. 그래서 이거랑 식이 여기서 하나가 나오네. 요 놈이랑 그 다음에 g의 요 놈이랑 두 개를 더한 게 48이 되는. 요걸 풀면은 k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8 날리면서 k의 k 더하기 12에 6으로 풀어내면 k 값이 나와. k 값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 k 값이 나오고 요 a 값도 찾아낼 수가 있고 나머지 여기 요렇게 연결해서 b랑 c의 값도 나오면 됩니다. 결론은 얘기하면 이게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되게 어렵게 그냥 서술을 해놨어요. 교점에 대한 게 결론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도 계속 하는 얘기인데 결국에 수능에서 내는 문제는 여기 수능 5점이라고 하는 이 5개 안에서 들어가는데 그 5개를 해석을 할 때 얘네를 딱 보면 되게 막막하거든. 그때 그냥 뭐 만나는 점인가 뭐 이렇게 한번 툭 던져서 운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런 게 좀 찍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뭐 해석이 안 돼도 답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어쨌든 요 연립하는 거는 생략.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갖고. 그 다음에 15번 가봅시다.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3회도 모의고사 괜찮은데. 자, 일단 또 해봅시다. 15번. 절대값이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가 15. 자, 첫째 항이 정수고 공차가 4. 자, A1이 정수고 B가 4예요. 자, 이건 꼴에 대한 문제지. 꼴에 대한 등차 수열에 대한 꼴이고 얘는 나왔으니까 결국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항이 됐든 아니면 뭐 몇 번째 항이 됐든 항 하나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자, 일단 부등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그치? 그리고 어떻게? 절대값이 막 들어갔는데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전부 다 양수일 때, 전부 다 음수일 때, 아니면 적당하게 음수, 양수 뭐 이렇게 막 이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게 d가 4니까 어쨌든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될 거잖아. 그랬을 때 그냥 한번 질러봐 이거고. 이게 전부 다 양수야.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 그치? 전부 다 양수야. A에 n 더하기 1이 5. 등차 중앙 쓴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 시작이야. 이게 기준이야. 이게 전부 다 양수가 됐을 때 끝점이야. 그럼 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내. 자,
AN과 AN 더하기 1과 AN 더하기 2에서 5 됐지? 공차가 4라고 했으니까 9가 될 거고 여기 1 될 겁니다. 근데 얘가 끝점이라 그랬어. 얘보다 더 큰 애는 없어요. 얘보다 더 큰 숫자는 없어. 이거보다 작은 애는 있어. 첫째 항이 정수래. 그럼 당연히 이게 4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느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전부 다 음수야. 전부 다 음수가 되면 이게 딱 대칭 상황이 돼요. 대칭 상황이 돼서 마이너스 9, 5에 1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이제 시작이야. 자, 이게 여기서 들어가면은 0과 8이 되고 뭐 마이너스 뭐 이거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일단 구조 자체가 대칭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구조 자체가 대칭성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느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는 거야? A20에 이게 잠깐만 A20의 최대값 최소값을 요건 이제 초항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번째 항이 이렇게 1이 되고 5가 되고 9가 되는지 모르겠죠. 자, 그럼 이제 또 나열을 합니다. 어떻게 나열을 해? 그냥 일단 이렇게 해볼게. 마이너스 9부터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뚫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9부터 첫 번째 항이라고 그냥 어떤 항인지 모르겠어. 그냥 얘를 쭉 나열해볼게. 마이너스 5 어차피 이게 숫자가 몇 개 안 돼서 그다음에 11 뭐 이렇게 되는데 세 개를 합쳐서 15 그러니까 가운데 숫자가 5 혹은 뭐 어쨌든 세 개를 합쳐서 15가 넘어가면 안 되는 이렇게 하면은 15를 넘어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빠져야 돼. 그러니까 15가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조합은 요거 이렇게밖에 없지. 자, 이런 상황에서 요거를 n이라고 합시다. n. 그럼 n 더하기 1, n 더하기 잠깐만. 이게 n의 합도 15가 되는구나. 이게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3번째 항에 대한 합이 이게 15가 된다라고 봐요. 그럼 n이 4가 되거든. 그러니까 A4가 마이너스 9, A4가 마이너스 9가 된다면 요 항에 대한 합이 15가 되는 항이 나오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A20을 구할 수가 있어. A20을 뭐 이걸 구하면 55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도 또 조합이 A4가 아니지. 이거지. 여기가 이제 A4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또 A4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끝에 있는 요거 하나 공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차가 조금 다른 형태를 또 공략을 한번 해봐. 여기 이제 마이너스 8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또 해볼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0, 4, 8 여기는 넣어버리면은 이제 11을 넘어가니까 될 수 있는 조합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잠깐만 여기도 n번장이라고 하면 얘가 n 플러스 1번장 요거 먼저 가볼게.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합이 15 뭐 똑같잖아. 이게 A4가 되네요. A4가 되면은 굳이 이제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요건 건드릴 필요가 없게 되겠지. 또 마이너스 7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되는 경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보냐면은 지금 내가 다시 설명을 중간에 잘못했구나. 이게 n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3개 성립되고 이렇게 된 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성립하는 거 이렇게 된 게 n 플러스 2번째 항으로 해서 성립하는 거 그런 n이 3개를 다 더한 게 15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6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6 이게 공차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 되면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5가 됐을 때
이렇게 되면서 다시 반복되는 애가 또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4개만 조사를 하면 돼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2에다가 6 이렇게 됐을 때 자, 3개를 더해서 15보다 작은 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10이니까 요거는 안 되고 요렇게 2개밖에 없죠. 요거는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이게 n번째 항이라고 치면 요렇게 되는 거는 n 플러스 1번째. 요거 2개를 더한 게 15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n이 7. 그러니까 요게 이제 a의 7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7이 요거면은 이제 a의 22가 22구나. 22, 46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제가 해설을 살짝 나도 헷갈려갖고 엉뚱하게 했는데 이해를 좀 잘 해보세요. 일단은 이제 처음을 뚫어내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 요거 있지. 등모로 놀라는 얘기가 계속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경계에서 답이 나와요. 이게 부등식이었는데 등호로 일단 관찰하고 얘네들에 대한 부호가 부담이 되면 부호도 그냥 뭐 다 양수로 처리해서 경계를 잡아. 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요것만 잡아도 여기서 이제 잘 어쨌든 이끌어가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자 됐고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가볍게 빠르게 21번은 이제 요 스타일 자체가 좀 많이 나왔죠. 스타일 자체가 자 2의 40 이하의 숫자를 잡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정수가 아니다가 들어갔네. 로그 4의 a랑 로그 4의 b 8이야. 8의 b가 이게 정수가 아니래요. 근데 나 조건에서는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로그 8의 ab가 정수여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가 정수가 되려면 a는 2의 k승 형태. 다 나열해봐요. 가능하지? 가능하고 2의 이거 넣으면 안 되지. 2의 제곱이 들어가면 안 되죠. 2의 제곱은 넣으면 안 돼. 그럼 정수가 뜨니까. 그럼 2의 세제곱, 2의 5제곱, 2의 7 이런 홀수 형태가 되어야 일단 요거 2개를 만족하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조건을 또 가봅시다. b에 대한 조건도 요놈이 정수가 돼야 되는데 이놈도 정수가 되면 안 되니까 b는 2의 제곱 2의 잠깐만 짝수 잠깐만 이게 당연히 2의 1승부터 그 다음에 2의 제곱 2의 여기는 3이 빠져야 되지. 그러면 3, 4 2의 5 6 빠지고 헷갈려라. 2의 8 2의 9 빠지고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가능한 거야. 근데 이게 2개를 곱해서 A, B를 2개를 곱해서 이제 2의 3K꼴 이런 형태가 나와줘야 돼. 2개를 곱해서. 그러니까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될 수 있는 요거에 대해서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그 다음에 5. 규칙성이 확실히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만 잘하면 돼. 요거 하나에 대해서 2의 40까지 중에서 40은 될 수 있지. 3의 배수 빠지니까 2의 39, 2의 38 중에서 얘가 빠지고 2개씩 이놈만 하나 따로 단독적으로 들어가네요. 여기까지가 되는데 이 개수를 이제 잘 세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정수 형태로 이거는 뭐 이제 n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진짜 복잡해질 수 있거든. 그때는 그냥 초식으로 들어가셔서 계산해봐요. 이 중에 되는 거 개수 세고 이런 거 개수 세고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에 30 잠깐만 홀수로 들어가서 2에 39까지인가? 홀수 중에서 1, 3 잠깐 뭔가 안 돼야 되는데 B가 잠깐 내가 뭐 다른 조건이 있나? 2에 40 이하의 두 자연수고 다 정수가 돼야 되고 2에 3이 왜 안 되지? 2에 3이 되면은 뭐야? 일단 이렇게는 개수를 쭉 세면 한 개에 대해서 3의 배수니까 13개 여기까지 아니 이 정도면 안 들어가는 거지. 하나를 더하면 3, 9, 39니까 3으로 나면 13개 이렇게 해서 1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갑자기 버퍼링이 걸리지? 모두 정수이다. 2의 3승이 됐을 때 조합이 없구나. 일단 얘가 됐을 때는 B로 가능한 애가 이게 1, 2가 더해져서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애초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5에 대해서는 조합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규칙을 잡기를 요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한번 세볼게. 요렇게 되네, 요렇게 된 애들이랑 조합이 되는 A라고 하는 애는 여기다 6을 더하면 되죠. 2에 7 2에 13 1을 빼면은 6의 배수가 되니까 37까지. 그럼 요 개수가 7개. 뭐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가 5를 더해 6의 배수를 만들어 6칸씩이니까 여기다가 5를 더하면 42가 되고 여기는 6부터 시작하고 6, 12 해서 나누면 7 7개 이쪽에서 13개 이렇게 해서 91개 이렇게 구하시고 그 다음에 A의 조합이 어쨌든 또 있지. 2에 3일 때는 안 되고 2에 5가 됐을 때 그럼 마찬가지로 또 2에 11 이렇게 가서 2에 35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요 조합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요걸 이제 개수를 세면 요거는 생략할게. 6 곱하기 14 해서 84가 나와. 뭐 어쨌든 그냥 이거를 정수 형태로 막 이렇게 경시 문제를 풀듯이 들어가면은 꼬여요 문자가.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널브러뜨려서 개수를 직접 세봐. 뭐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이거는 간단하게 힌트만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알려줄게. 자,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어요. gx라고 하는 애가 k에서 x까지 ft, dt와 x 빼기 k가 세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러니까 일단 fx는 x 여기 있는 애가 x 세제곱 이런 형태면 이렇게 전체를 가면은 4분의 1 x 4제곱 4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x 빼기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k도 3개여야 돼. 이게 해석이 어려워요. 세 점에서 만나는 게 k가 3개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일단 4차 함수랑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죠. 이렇게 이게 근이 세 개잖아. 근데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라고 하는 애가 실수 K의 개수가 3개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그 합이 6이 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4차함수의 근이 K죠. 여기 4차함수의 근이 K, 여기가 K. 그러니까 이게 공통근으로 왼쪽에서 근이 K고 K인데 K를 집어넣으면 어쨌든 만나는 점이 돼. 그러니까 여기가 K가 될 수 있고 이게 또 K가 될 수 있고 이게 K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과 4차함수의 근이 K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잖아. 그럼 이것도 K가 또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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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6개가 돼.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제일 예쁜 상황이라 그랬지. 이렇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은 이 기울기랑 같은 이제 접선 이렇게 딱 넣었을 때는 이게 2개가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들어서 접근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요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난관이라서 이걸 이제 만나는 점에 대한 이제 부분과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건 K가 여러 개. 딱 이 상황으로 이게 K1, K2, K3으로 일단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아주 예쁜 이제 4차 함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식 만드는 게 뭐 F형이 9니까 식만 잘 만드시면 돼요. 뭐 합이 뭐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합이 6이니까 여기 2가 되는 거죠. 가운데 대칭성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식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죠. 아이고.